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RC라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RC라는 프로그램은 정말 간편하게 이미지 편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기능 12가지만 좀 추려봤습니다. 12가지를 간단히 이야기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RC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RC 프로그램의 목록 보기 상태, 그 다음에 크기 보기 상태, 그 다음에 포맷 변환하기, 그 다음에 이미지 크기 변경하기, 이미지 자르기, 이미지 보정하기, 필터 기능, 그 다음에 효과 기능, 그 다음에 글자 입력과 편집, 그 다음에 스티커 기능, 그 다음에 RC의 꾸미기 기능에서 다른 이름과 형식으로 저장하는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1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RC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되게 무료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점인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 이것을 RC 프로그램을 좀 사용법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R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R툴즈라는 회사는 RC 프로그램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근데 그 중에서는 뭐 R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R송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광고 모델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할 때 사용자 지정 설치를 꼭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설치 시작할 때 R집 추가 설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압축 파일이잖아요. 압축하는 기능인데 R집 말고도 윈도우에서도 압축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윈집이라고 되게 오래된 압축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R집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사용자 설치를 할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기를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요 각각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는 그 프로그램만 설치를 하는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통 한 4-5가지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사용도 하지 않는 4-5개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설치가 되면서 컴퓨터가 특히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제가 주의를 좀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 R툴즈라는 요 사이트에 가셔서 보시면은 바로 RC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탐색기에 다운로드 폴더에 RC 9.01, 요즘에는 9.01이네요. 또 여기 약간 새 버전이 나올 수는 있고요. 예, 다운로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걸 설치를 하면은 바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RC라는 프로그램은 R툴즈에서 만들어낸 이미지 보기와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개인은 무료이고 기업과 기관은 유료 라이센스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시고요. 설치를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하면은 요런 화면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동의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 화면으로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다른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말고요. 저는 R툴즈 프로그램 중에서 RC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매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RC 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무료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RC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꼭 이렇게 요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체크를 지우시고 R집은 설치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 설치 시작을 클릭하면은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 메뉴의 아이콘 만들기 요거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다 체크 표시를 지우세요. 그리고 요 폴더 설치 폴더는 그냥 뭐 디폴트로 그냥 하셔도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설치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또 여기 체크가 돼 있거나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체크 표시 지우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RC 프로그램이 설치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설치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상태에서 설치가 끝나면 RC 프로그램을 여시면 RC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또 RC 프로그램을 열어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일단 제가 여기서 모아서 설명을 좀 드려야 돼서 일단 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RC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파일들을 보는 상태가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하나는 목록 보기 상태와 크게 보기 상태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목록 보기 상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탐색기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화면이 바로 목록 보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록 보기에는 좀 이렇게 미리 보기라든가 여기를 통해서 미리 보기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거의 탐색기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보기는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점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일단은 탐색 영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자, 여기는 작업하니까 작업 영역이 되겠고요. 여기는 보기 영역입니다. 자, 보기, 여기서는 보기 형식이겠지만, 여기 뭐 미리 보기 영역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이제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폴더를 연 다음에 이 상태에서 크게 보기 상태가 하려면 어떻게 되죠? 크게 보기는 여기를 클릭하면 돼요. 어떤 파일을 선택해서 크게 보기를 할 때는 바로 좀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크게 보기 상태로 볼까요? 그 크게 보기 상태는 아까 여기서 크게 보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크게 보기 상태로 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파일을 자세히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크게 보기 상태에서는 일단 뭐가 보이나요? 저는 이게 먼저 보이네요. 자, 이거는 가로 1600 픽셀, 세로 1055 픽셀입니다. 그 다음에 196 킬로바이트. 그렇게 큰 사진은 아니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만약 요거를 클릭하면 뭐 다음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세히 볼 때는 요 플러스 단추, 마이너스 단추를 눌러서 요거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건 원본 크기, 화면 맞춤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요 위에서는 다시 목록 보기를 누르면은 아까 목록 보기 상태로 되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연속 보기를 하면은 폴더에 있는 이미지들을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하고요. 요건 이전 다음으로 옮겨가면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요거는 90도 왼쪽으로 90도 오른쪽으로 90도를 회전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실제로 RC를 열어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C를 열면 이와 같이 보통 나타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그런 예제는 어디 있냐면 여기서 뒤에서 여기 가셔서 13주차 그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보는 우리가 처음 열었을 때 이와 같이 보는 이 형태 이거는 바로 목록 보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말이죠. 내가 이거를 좀 자세히 보고 싶어. 이 파일을 내가 이걸 좀 쓸라 그래. 그러면 이걸 클릭하고 크게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크게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게 여기 해상도를 좀 알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크게 보려면 크게 볼 수도 있고요. 이게 해상도가 그렇게 큰 사진은 아니에요. 그렇죠?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원본 크기 상태로도 볼 수 있어요. 원본 크기는 아마도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면 맞춤으로 하게 되면 화면에 맞춰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저는 이 기능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했다가 만약 이제 여기서는 이동은 이걸 클릭하면은 다음번 사진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야말로 사진을 하나씩 보는 작업이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목록 보기를 하면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크기 보기를 하면은 다시 일로 돌아오고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거에 대해서 이쪽으로 하면은 여기서 어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틀어지죠? 다시 이쪽으로 돌리면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고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장 보기를 하면은 이와 같이 두 장을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 네 장 보기를 하면은 여기 이 폴더에 있는 사진을 네 장씩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RC 프로그램은 목록 보기와 크기 보기가 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 장 보기 상태로 돌아오고 여기서 한번 여기 잠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그러니까 그림 파일들은 대부분 파일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형식이 왜 자꾸 새로운 것들이 나올까요? 그것은 이미지 파일의 활용도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1990년대 중반에 이제 인터넷 기술이 대중화됐잖아요. 근데 그렇긴 했지만 90년대, 2000년대는 굉장히 인터넷 속도가 느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올리더라도 가벼운 걸 올릴까?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GIF였어요. GIF는 지금 보면은 굉장히 해상도가 떨어져서 별로 이렇게 효용성이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나마 이렇게 해상도가 뭐 JPG 파일 같은 경우를 올리더라도 이게 잘 통신 속도 때문에 잘 보이질 않았거든요. 뜨는데 오래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GIF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러다가 통신 속도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JPG가 굉장히 유력하게 이제 활용이 됐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그 시절에 쓰던 이제 JPG보다는 지금이 같은 JPG여도 이제 그 해상도가 되게 좋아졌어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또 뭘 쓰나요? PNG라는 걸 또 써요. PNG 파일. PNG는 JPG보다 훨씬 이제 용량이 크지만 해상도는 훨씬 좋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런 그 형식은 자꾸 변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미지를 변환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예전에 만든 것들을 이제 쓰느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JPG로 이제 PNG로 만들었는데 JPG로 바꿔야 된다거나 또는 이제 그 업체에 따라서 JPG로 만든 것을 PNG로 바꿔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RC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RC가 이런 포맷 전환, 그러니까 형식을 전환하는 것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보기 상태에서 변경에 포맷 변환을 클릭하면은 바로 이런 게 떠요. 그러니까 변경 리본에서 크게 보기 상태에서 이제 변경 리본 여기 있죠? 포맷 변환만 누르시면 하면 돼요. 이 파일을 다른 형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원본 파일과 같은 폴더에 저장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지정만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막바로 변환된 파일이 이제 바로 생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이미지의 크기를 변경하는 기능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제가 프로그램을 좀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꾸미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 RC 프로그램의 꾸미기 기능은 어디 있을까요? 꾸미기 기능은 도구 탭에서 꾸미기를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보기 상태에서 도구 탭에서 꾸미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새로운 창같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해상도라는 것은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가 얼마다.
원본 이걸 만약 줄이거나 늘렸을 때 이 원본 비율을 항상 유지하는 거, 요거 체크되는 거 항상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비율로 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용량으로 조절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해상도로 바로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해상도로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이미지 자르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RC에서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르기를 요거 클릭하면 이렇게 이런 게 생겨요. 그럼 요걸 드래그해서 잘라내서 요 바깥 부분을 없애는 거 있죠? 그럼 선택한 영역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내주는 기능인데, 이게 이제 포토샵에서는 크롭 기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RC를 통해서 이미지 편집을 좀 효율적으로 하시다 보면 아마 포토샵을 다루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포토샵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마추어도 쓸 수 있게 점점 대중화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잘 못 따랐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자, 제가 과장 안 하고 얘기해서 너무너무 쉬워져서 그러니까 누구나 손쉽게 배워서 다룰 수 있는 이제 도구가 됐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용료겠죠. 이제 여기가 월정액을 내는 구조라서, 이런 어도비는 월 뭐 보통 4만 얼마를 내면은 그냥 20여 개의 프로그램을 다 쓰게 해놔서, 그래서 이제 자주 쓰는 사람들은 결국 그걸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RC에서는 그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쓰는 그냥 핵심적인 기능들만 모아놓았다는 게 너무 중요한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크롭하고 똑같이 이걸 드래그해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작업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그 RC 프로를 열어서 요거 한 거 세 가지 다시 우리가 RC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보기 상태에서 맨 먼저 할 것이 RC에서의 포맷 전환이겠죠? 자, 포맷 전환은 요걸 클릭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JPG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통 JPG를 다른 걸로 만들어질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주로 예를 들어 PNG로 만들어서 꼭 달라든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PNG를 여기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품질은 웬만하면 100%로 그냥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나머지는 그냥 딱 두시고요. 요게 좀 불편할 수는 좀 있는데, 원본과 같은 폴더에다 두는 게 나중에 두고 나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은 지금은 JPG인데 이걸 갖다가 PNG를 바꾼다거나 이런 식의 작업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것이 이미지 크기 변경이겠죠. 자, 이미지 크기 변경은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여기 보시면 도구 탭에 크게 보기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 중에서 꾸미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꾸미기에서는 본격적으로 좀 세심하게 여러 가지 이걸 다루는 방식이 나와요. 자, 여기서 해상도라는 게 나오죠. 해상도는 그야말로 가로 픽셀 수와 세로 픽셀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생각하실 때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종이 인쇄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해상도가 가능하면 큰 게 제일 좋아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이나 웹을 위해서 할 때는 사실 1920에 1080 정도 이거 이상으로 클 필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스마트 TV를 통해서 뭐 이미지를 볼 수도 있는데 더 커야 되지 않느냐? 뭐 맞는 얘기지만 지금 스마트 TV로 이런 그래픽 이미지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직은 스마트 TV가 이런 어떤 이미지를 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 TV에서조차도 1920에 1080 정도로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해상도가 떨어져 보이는지 안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1000픽셀, 가로 1000픽셀까지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면을 차지하는 그림이 아니라면 이 정도로 하셔도 된다. 그리고 여기서 그 대신에 원본 비율을 체크를 하셔서 이 비율이 깨지지 않게는 해주시고, 여기서는 비율로도 하고 용량으로도 하고 뭐 이런 작업이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줄일 때는 여기서 직접 줄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르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르기는 그야말로 자르기 도구를 통해서 해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어디까지 쓰고 잘라낼 건지를 드래그해서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다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어떻게 잘라낼 건지를 정하시면은 되겠죠. 근데 자르기도 가로 세로 이거 비율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거를 가로로 길게 뭐 이런 유지 선택을 좀 줄이면 여기 또 따로따로 놀아요. 그죠? 이거를 따로따로 놀아서 이렇게도 느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시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체크를 지우면 이렇게도 늘어나져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도 늘어나진다는 거죠. 가로 세로가 따로 늘어나지죠. 그래서 요만하게만 쓸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난 요만큼만 쓸래.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그냥 작업하셔도 되죠. 이와 같이 자르기 도구를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교환으로 넘어가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미기 도구에서 이미지 보정입니다. 자, 보정이라는 것은 정말 그 RC에 대해서 제가 놀란 것은 정말 포토샵에서 정말 꼭 필요한 기능들만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포토샵은 정말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쓰거든요. 뭐 영상하는 사람, 광고하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 무슨 뭐 어쨌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써요. 그래서 기능을 굉장히 범용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그래픽 편집에 쓰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보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정 기능을 이렇게 그대로 핵심적인 것들만 딱 가져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어쨌든 자, 명도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밝기는 이미지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밝고 어둡게 지정할 수 있고요. 대비는 서로 다른 색을 함께 볼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근데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해서 좀 어떻게 보정을 할 수 있고요. 채도는 색의 순수함의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색이 있다면 그 색이 흰색, 검정색, 회색 이런 것과 가까울수록 채도는 낮아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빛의 선명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 선명도는 또 따로 있는데 이미지의 명암마의 경계 부분에 명확도를 나타낸 것을 또 선명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필터는 그야말로 굉장히 여러 종류의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그 그래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막 필터링하고 이런 걸 사실 잘 안 좋아해요. 하지만 그 우리가 꼭 다 그렇게 전문적으로 쓸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지정해서 어떤 그 사진에 뭐 이런 것들에 그 그래픽 이미지에 효과를 좀 지정할 수 있다. 뭐 이것들도 기억해 두시고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기능이. 그러면 그 RC의 꾸미기 효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미기 효과는 어떤 기능이냐면 이게 이제 그 효과, 그 RC 꾸미기의 효과 기능인데, 효과 기능은 소프트 포커스를 맞추고 흐리게 하고 막 이런 것들에 주로 사용하는 거라서, 소프트 포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하면 그 부분만 이제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고, 여기가 보면은 여기도 이 부분만 이제 초점이 맞고 나머지 흐려졌잖아요. 이걸 소프트 포커스라고 그러고,
어떤 부분만 이렇게 이렇게 바둑판처럼 뭐 이렇게 처리해서 안 보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좀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뭐 PD 스쳐 이런 데서 좀 많이 나오죠. 네, 그런 식으로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를 기능인데, 여기 이제 모자이크 포커스랑 이제 배경 모자이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지 이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만 더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저기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떤 기능이 또 있냐면, 자, 글상자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글상자 기능. 요거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글자를 만들 수가 있게 해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나머지 글자들 글꼴도 하고 색도 정할 수 있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그 가운데 많이 저기 하니까 가운데 많이 사진을 찍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약 입력을 해놓고 이 상태를 좀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 그 그래픽에서도 작업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텍스트 입력하는 것부터는 사실 이게 그 RC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 있긴 한데, 우리가 간편하게 하는 것들은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다음번 것이 꾸미기 기능, 스티커 기능이에요. 이거는 뭐 이렇게 알고만 계시면 뭐 이러저러한 용도에 가끔 쓰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티커들을 타입해서 이미지들을 좀 더 재미있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이름과 형식으로 저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RC는 이제 그 주로 JPG, BMP, TIFF 이렇게 좀 그 형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다른 이름으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면 그 복사해서 붙여넣을 그런 장소가 지정하는 그런 때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잘 적응해서 하시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그 RC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꾸미기에서는 자르기 있고 보정이 있다 그랬죠? 자, 보정은 밝기와 어둡기를 조정할 수 있고, 대비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도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선명도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이렇게 한다면, 자, 원래대로 한다면 이런 게 있죠. 원래 필터라는 기능이 또 있어요. 이거는 좀 다른 점 종류라 했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거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터 기능도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효과 기능이 있어요. 효과 기능 같은 경우는 포커스를 이렇게 가운데 맞춘 것이 포커스 크기. 이것이 바로 포커스 크기고요. 만약 이걸 이렇게 했다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포커스를 이렇게 키워주면, 여기서 계속 키워주면은 여기가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배경 흐림 효과, 뭐 이거는 배경이 흐려지게 하는 효과가 있고,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이 부분을 모자이크를 이렇게 하면 바둑판 모양으로 되죠? 요것도 이렇게 요걸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상자 기능에서는 여기서 만약 이제 입력을 하면 되겠죠. 글꼴도 여기서 레시피 코리아 막 이런 것들을 한다면 어,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폰트를 더 다른 걸로 지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잘 안 나타난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색깔도 여기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색깔로 지정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것과는 좀 별개로 이렇게 말풍선으로 해서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건 지금 선택한 거에다 했으니까 이렇게 됐죠. 이러면은 그야말로 색깔이 좀 다른 색깔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요거 말고도 여기서 또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또 바뀌고요. 이런 식으로 글상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과 더불어, 자, 그러면은 여기 스티커, 자, 스티커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그야말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죠.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뜨고요. 자, 이렇게 뭐 많이 할 수도 있고, 뒤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티커용 그림을 이미지 파일에 자꾸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지금 기능들은 거의 다 배운 것 같고요. 액자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액자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액자 기능도 좀 한꺼번에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마무리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으로 들어가서 마무리 이야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RC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 방법, 그다음에 목록 보기, 크게 보기, 포맷 변환, 크기 변경, 자르기, 보정, 필터, 그다음에 효과 기능, 글자 입력과 편집, 스티커 기능, 그런 걸 했죠.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기능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지 작업은, 사실 우리가 이미지 작업은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소통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RC는 이미지와 사진 편집에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최장점, 특히 간편하다는 것이 되게 장점이고요. 요 정도 기능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이제 그 이미지 작업들은 여기서 다 할 수 있는데, 아마 여기서 익숙해지시면 보통 포토샵으로 가더라고요. 그 다음번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실 때 그쪽으로 또 더 성장해서 가시기 바라고요. 포토샵을 직접 다루지 못하더라도 RC를 통해서도 되게 이런 작업을 많이 할 수 있다. 우리는 결국은 이런 이미지 편집 작업조차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거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거죠. 그게 광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알리고 홍보하는 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영상을 위한 그래픽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작업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